그러면 계약법 동시행항변권 들어가 볼게요. 동시행항변권은 뒤에 나오는 위험부담이랑 합쳐가지고 1년에 저희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 비중이 있는 파트예요. 한번 봅시다.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볼까요?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 이건 동시행 관계 맞죠? 즉 계약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계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당사자 쌍방이 원상 회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제 효과로서 해제 효과는 원상 회복이죠. 그 회복 의무는 단일한 계약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무효 취소가 됐어요. 뭐 계약이든 뭐든 무효 취소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 다 원상 회복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행 관계에 맞죠? 2번 볼까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아셔야 하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뭐죠? 각 당사자가 특정 부분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즉 단독 소유를 하고 있는데 등기부에만 어떻게? 공유로 등기가 되는 경우죠. 그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그 실질이 뭐라고 그랬죠?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한번 이거 살짝만 봅시다.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갑과 을이 각자 이 부분을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이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를 하고 있죠.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갑이 구슬 5개를 이 부분에 갖고 있고 을이 이 부분에 X자를 5개를 가지고 있어요. X자 구슬을 5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질이죠, 실질. 실제는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뭐다? 공유로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유라고 하는 건 지분이잖아요. 지분은 골고루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5개가 골고루 퍼져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이게 그러니까 보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만들려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좀 가야 하고 또 X가 좀 이쪽으로 가야죠. 즉 뭐다 이게? 명의신탁이랑 유사하다. 명의신탁의 실질이랑 같다고 보는 거예요. 즉 자신의 명의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해소죠.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거예요. 상호 명의신탁을. 그래서 이것을 상호 명의신탁의 해지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해지, 방금 봤죠? 해제나 해지나 뭐 성격은 비슷한 거잖아요. 이것은 계속적 계약이고 이것은 일시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뭐라고요? 해지도 동시행 관계에 있죠. 이것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3번 볼까요?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문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목적물은 넘겨줬는데 등기 말소는 안 하고 있으면 뭐다? 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내가 아직 못하겠어. 네가 다 넘겨준 게 아니잖아. 해서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은 맞죠? 4번 볼까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왜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매가 됐죠? 경매가 돼서 즉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뭐 저당권을 이렇게 저당권자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경매가 돼가지고 저당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이 본래 가지고 있는 X 뭐 건물이라고 할까요?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경매가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습니다. 지금 병은 누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죠? 소유권자는 이 사람이었죠? 이렇게 넘겨받는 겁니다. 그죠? 이 X 건물의 소유권을. 그리고 그 대신에 뭘 줬죠? 뭐 저당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만 귀속된 게 아니라 뭐 이 을의 채권자들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준 거죠. 한마디로. 자신이 경락대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락대금은 을의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귀속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경매가 이렇게 이 과정이 이렇게 됐는데 경매가 지금 무효가 됐죠. 그러면 병은 목적물을 돌려줘야겠죠. 누구한테 돌려주죠? 당연히 이 사람한테 돌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돈은 뭐 이 을의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둘 녹색선이 과연 동시이행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목적물을 넘겨줘야 하는 것은 을과 병의 관계고 돈을 넘겨줘야 하는 것은 뭐 을의 채권자, 갑이라고 해볼까요? 갑과 병의 관계죠. 당사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시행 문제는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 생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즉 경매가 무효가 된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당사자가 다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 이것은 그 파트를 공부를 하셔야 하니까 이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2번 볼까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죠. 예, 기억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이건 당연히 매매 계약 자체가 쌍무 계약이니까 그에 대한 주된 채무들이죠. 주된 채무는 뭐다? 동시행 관계에 있죠. 맞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억보는. 니은 볼까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함을 반환 의무. 이것도 동시행 관계예요. 지금 방금 1번 문제에서 어떤 게 있었죠? 전세권 종료 시 뭐다?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그에 따른 말소등기 서류 반환 의무와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세권이 비슷하죠? 임대차 종료 시, 전세권 종료 시. 이렇게 용익물권 종료 시에는 뭐다? 돈을 돌려줄 의무와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전세권에서는 왜 하나가 더 있었냐면 전세권은 등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임차권은 등기가 필요 없는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래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 말소만 추가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니은 같은 경우에도 뭐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볼까요?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이것은 동시행 관계 없죠. 왜 없냐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실질적인 주된 채무와 선이행돼야 하는 채무예요. 그 주된 채무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는 먼저 한번 협력을 한 다음에 그래서 협력을 해서 신청이 그 절차가 오케이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 나왔어요.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매도인은 뭐다? 목적물 인도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거죠. 이 두 관계가 동시행이지 이 협력 의무랑 이 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이 협력 의무는 먼저 이것이 나오기 전에 있어야 하는 그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행을 해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다? 이 두 관계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4번 되겠네요.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문제죠.
예, 동시행 문제는 주로 동시행이 있느냐 아니면 동시행 관계가 없느냐 그런 쪽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볼까요? 예, 기억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거 봤죠? 아, 본 게 아니네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이것은 동시행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죠?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랑 뭐랑 동시행이죠?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둘 다 반환이죠?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 맺어졌으니까 그걸 끝내면 주된 채무가 그거잖아요. 목적물.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이게 이제 주된 채무잖아요. 그 채무들을 이렇게 반환하는 것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지. 지금 뒤에 보니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전혀 종료에 따른 어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의무는 이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동시행 관계가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것은? 봅시다. 예, 그럼 읽어볼게요.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의하여 발생을 하죠. 그죠? 근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권리금 회수기의 보험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죠. 지금 사유가 달라요, 아예. 그죠? 그래서 양채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이죠. 포인트는 이거겠죠?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도, 즉 동시행 항변권은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이 되면 인정하려고 하는데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굳이 동시행 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자주 나온 판례니까 봤어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요. 니은 볼까요?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도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예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 을이 뭘 하죠? 제일 처음에 뭐 여러분들 이제 전세를 하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데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가 있어야지 어떤 임대차보호법상 이렇게 을한테 보호되는 효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이것을 전입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종료를 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즉 이 기간 만료로 종료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즉 돈을 지급해야죠.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전세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거주 이전을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 거죠? 이 돈 때문에.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법이 어떤 걸 인정을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법원에 계약기간 끝났는데 이 사람이 돈 안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넌 돈 받아야 하는데 임차권을 등기를 내가 명령을 해줄게. 즉 법원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면 이 주택에 등기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등기가 되면 뭐다? 이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등기가 됐잖아요. 등기가 됐다는 건, 이 등기는 뭐죠? 돈을 받을 수 있는 등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전을 할 수 있죠. 이 제도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죠? 임차권 등기가 돼 있고, 그래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 사람이 지죠. 현재 이 사람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져야 하는데, 이 보증금 반환 의무와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냐 이 소리입니다. 아니죠. 왜 아니냐면 이 사람은 돈을 당연히 줘야 하는데 지금 안 줬어요. 먼저 돈을 준 다음에 이걸 소멸시키는 게 맞겠죠. 이 등기는 뭐다? 어떻게 보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 목적의 등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은 먼저 돈을 줘야 합니다. 등기 명령이 되어 있으면.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요.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디귿 볼까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로 인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에 발생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이것은 상호 명의 신탁 해지 사유라고 해서 동시행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다? 그러면 디귿만 동시행관계 있는 거네요. 예, 다 봤어요. 예, 그러면 위험부담 볼까요? 위험부담이 뭐죠? 위험부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볼게요. 지금 쌍무계약의 결련성과 관련된 효과예요. 그래서 양채무가 있는데 갑이 소유권 이전 의무라고 할까요? 목적물 이전 의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매도인이죠.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이라서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가 있죠.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목적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화재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은 자기가 이행을 못하죠. 이제 소유권 이전을 못합니다. 지금 목적물 인도 의무라고 할 거예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소멸하죠. 그죠? 근데 매매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에서 한쪽이 소멸하면 뭐다? 이 을이 가지고 있는 대금 지급 의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가 위험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위험부담은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이렇게 불능이 되었을 때, 화재로 나와 불능이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그 대가 관계에 있는 대가적 채무가 소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 민법은 뭐라고 해요?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소멸하니까 뭐죠? 갑은 더 이상 대금 지급 청구를 못하죠. 대금 지급을 소멸했으니까 이 사람이 소멸했으니까 대금 지급 청구를 못한다. 즉 완전히 양 채무가 소멸을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그냥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상태. 계약 체결이 안 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 그 전에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을 준 적이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갑은 그 계약금을 돌려줘야겠죠. 이게 이제 위험부담입니다. 아시겠나요? 이제 그럼 들어가 볼까요? 예, 1번.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당사자 쌍방에게, 이게 아니고 당사자 일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목적물이 화재로 불타서는데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집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은 뭐다? 이게 나와야 돼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2번 볼까요?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위험부담은 뭐라고 그랬죠?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가적 채무가 소멸할 것이냐, 지금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편무계약 같은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3번 질문.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거 맞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은 상황을 그려볼게요. 매매 계약이에요. 근데 방금 설명드렸던 뭐가 다르냐면 이 목적물에 대해서 갑이 보험사에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화재로 완전히 없어졌어요. 소실됐어요. 그런 경우에 을은 대상 청구권이라는 걸 인정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그럼 대상 청구를 설명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후발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렇게 목적물이 없어진 경우에 대금 지급 채무가 면하는 게 뭐죠? 위험부담을 적용하게 되면 갑은 대금 지급 채권을 상실하죠. 더 이상 을한테 뭐 청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을은 뭐다? 그냥 자기는 의무 이행을 안 하면 돼요. 을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을 안 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위험부담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된 상태죠. 갑이 병한테 어떤 청구권을 갖게 되죠? 이런 경우에 보험금 청구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부담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 목적물 대신해서 뭐가 나왔다? 보험금 청구권이 나왔죠. 그래서 목적물 없어진 대신에 내가 그러면 네가 나한테 목적물 이전을 해야 하는데 보험금 청구권을 나한테 이전을 해줘. 이 소리가 뭐다? 대신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을 내가 이전을 해줘. 그러면 이 사람은 보험금 청구를 받았죠. 대신 뭘 해줘야죠? 본래 있던 대금 지급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하면서 보험금 청구권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넘겨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대상 청구권인데 위험부담 상황에서 대상 청구권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 게 포인트예요. 판례가 인정해요. 다 됐어요. 그냥 봅시다. 그냥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뭐다? 대금 지급을 해야죠.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가 그 소리입니다. 맞는 얘기죠? 됐고요. 4번 볼까요? 당사자 쌍방의 규칙 사유 없는 이행 불능으로 매매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당사자 쌍방의 규칙 사유 없는 하면 뭘 떠올린다고요? 위험부담 떠올리는데 원칙이 뭐죠?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이니까 계약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을 준 적이 있으면 반환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렸죠? 답은 4번이죠.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이 딱 안 들어올 수 있는데 목적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목적물이 지금 불타 없어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적물이 불능이 된 경우에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위험부담의 포인트인데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물의 채무자가 누구죠? 매도인이 목적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채무자죠. 왜? 목적물 인도금을 이 사람이 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을 부담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없어졌는데 뭘 청구 자체를 못하죠? 대금 지급을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갑은 목적물을 그냥 상실한 거예요. 대금도 못 받고. 그래서 누가 이런 경우에 위험을 부담한다고요? 갑이 위험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좀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어떤 채권자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2번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죠. 당연하죠. 누구한테 위험을 귀속시킬 것인가, 이게 무슨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랑 연관이 돼 있나요? 아니죠. 당사자들끼리 손해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범위가 적용된다. 아주 쉽네요. 위험부담 언제 적용되는 거예요? 책임 없어야죠.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이 되죠. 틀렸어요. 답은 2번이네요. 3번 질문 볼까요?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에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지금 화재보험 계약만 예를 들었는데 수용이 됐어요. 수용되면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매수인이 그걸 이렇게 나에게 양도를 해라 이렇게 하려면, 매도인한테 양도를 해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무슨 얘기죠?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죠. 4번.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채권자 위험부담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은 계속 배우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목적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에 위험부담이 적용이 되는데,
채무자 위험 부담이 적용되니까 갑은 청구를 할 수 없다. 대금지급을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목적물이 화재가 난 거에 대해서 당사자 쌍방에 책임 없는 게 아니라 을이 책임이 있어요. 채권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목적물 기준이에요. 채권자. 을이 이렇게 책임이 있다거나 목적물 화재에 대해서 또는 뭐죠? 목적물에 대해서 한번 갑이 이행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을은 수령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령을 안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령지체라고 하죠.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이 목적물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을 쪽에, 즉 채권자 측의 책임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목적물이 이 사람 때문에 뭐 소멸했다거나 아니면 수령을 안 해서 이 목적물이 수령 안 한 도중에 이 목적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화재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을의 책임을 인정해서 을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게 뭐죠? 갑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부른다고요?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하죠. 왜? 목적물의 채권자는 을인데 을은 어떻게 보면 이 목적물도 매수를 했는데 이행을 못 받고 없어졌으니까 대신에 뭘 주죠? 돈은 줘야 한다는 얘기죠. 채권자가 위험을 떠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을이 책임을 떠안습니다. 다시 볼게요.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 포인트는 수령지체죠.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채무자죠? 이 사람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을. 맞는 얘기죠? 예, 5번 볼게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죠. 이 사람 사유로 목적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은 채권자 위험 부담이 적용되는 경우를 봤네요. 그러면 답은 2번이죠. 갑과 을이 을 소유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죠. 지금 봅시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즉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 후 소유권 및 인도 전에, 이행 전에, 즉 무슨 얘기죠? 후발적인 사유로 이렇게 목적물이 소실, 즉 불능이 됐다는 거죠. 후발적 불능인데 이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1번 볼까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책임 없고 후발적 불능이다 그러면 위험 부담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양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이번 질문.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설명드렸죠? 채무자 위험 부담에서는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니까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한다. 이겁니다. 3번 질문.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이번에는 과실 얘기가 나오죠. 갑이 누구죠? 을 소유 주택이고 지금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인데 채권자 측의 사유로 이 목적물 소실된 게 채권자 측의 사유로 소실됐습니다. 그러면 뭐다?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채권자 위험 부담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이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을의 과실로, 이번에는 채무자의 과실이죠? 채무자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채무자가 이렇게 과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라고요? 채무 불이행이라 이 소리입니다. 목적물 이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이렇게 불이행한 경우를 채무 불이행을 하는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곧 나와요, 곧. 5번 볼까요?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지금 포인트 뭐죠?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본다고요? 아, 수령 지쳐주니까 네가 수령을 안 해서 안 한 도중에 이 목적물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채권자 유연 부담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요?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문제니까 이 사람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청구를.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5번 되겠죠. 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을 했어요. 지금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입니다.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좀 옳은 것을 고른 거죠. 지금 공용 수용, 즉 수용됐다는 얘기죠. 국가가 그걸 강제적으로 획득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토지, 을토지인데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 체결 후죠. 계약 체결 후 이행되기 전에 수용이 됐잖아요. 수용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있어요? 국가가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쌍방의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다. 무슨 얘기죠? 아, 위험 부담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봅시다. 그러면 1번 지분. 을은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전부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틀렸죠? 해제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해제. 그죠? 근데 지금 고의과실이 있어야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데 수용이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제가 안 됩니다. 틀렸어요. 2번. 을은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무슨 얘기죠?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뭐라고 했죠? 대상 청구권이라고 했죠? 대상 청구권이 위험 부담의 경우에 인정이 된다는 게 우리 판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을은 대금을 주면서 이 갑에게 수용보상금 청구권, 나한테, 보험금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지금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없으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이 적용되는 지금 사안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있으면 갑은 다 돌려줘야겠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을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 이것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경우는 틀렸습니다. 지금 후발적 불능입니다.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이게 틀렸죠? 수용보상금 청구권, 대상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고? 아니죠? 국가는 누구한테 수용보상금을 주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갑이니까 이 사람한테 줘야 합니다. 갑한테. 근데 이 을은 대금을 주면서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내가 귀속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 이 갑에게 수용보상금 청구권, 그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를 해라. 그러니까 네가 갖게 된 귀속주체는 이 사람이죠. 그것을 나한테 청구권을 양도를 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국가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줘야 한다. 이런 소리 아닙니다. 귀속이 안 되는 거죠. 을한테. 그래서 틀렸죠. 예, 답은 2번 되겠네요.